용문고 영어를 맡고 있는 송경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문고 1학년 내신 분석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고등영어랑 중등영어랑 좀 달라지는 점이 있기 때문에 고등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용문고 내신 분석과 내신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등영어 공부법에 있어서 중등영어와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시작의 중요성, 그리고 영어, 수능영어의 절대평가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큰 차이점은 이제 학습량이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이제 중학교 교과서 한 단원의 거의 2배 정도 양이 고등학교 교과서 한 단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부교재도 들어가고 모의고사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중학교 때 단순 암기식으로 점수가 잘 나왔었을 텐데,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은 단순 암기할 정도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일단 암기를 하는 것도 필수적이지만 이제 모든 지문을 암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법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차이점은 이제 어휘와 문법이 중요시 된다는 점인데요. 일단 중학교 때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문법을 배우면 이제 그 문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활용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면, 이제 고등문법 같은 경우에는 전체 범위가 다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학교 때 기본적으로 영문법이 된 상태에서 일단 접근법이 조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고등문법은 일단 모든 문법의 개념을 안 상태에서 활용을 하면서 문법적으로 들어가는 포인트들이 중학교 때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고등문법에 이제 포인트를 주고 다시 문법을 조금 더 다지는 그런 공부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단 아이들이 조금 가장 어려워하는 고난도 문제는 거의 어휘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고난도가 나오는지 이따가 뒤에 실제 용문고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보통은 일단 용문고에서 어휘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이따 보시겠지만 영영풀이 문제가 좀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뭐 지문 속에서 나타내는 이제 어휘를 영영풀이를 보고 찾아서 써라, 이런 서술형 문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휘를 변형해서 적절한 어휘를 바꿔서 써야 되는 문제로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절대적으로 어휘 학습량이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공부 방법으로는 고등 핵심 문법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중학교 때 문법 개념이 된 상태에서 고등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뭐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데가 포인트다, 이런 식으로 기본 개념 위에다가 고등 개념을 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술형 연습이 좀 필요한데, 일단 가장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서술형이죠.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고등 영어에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수능형 영어식으로 공부만 하다 보면 내신할 때 서술형의 힘든 점이 문장을 써본 적이 없다 보니까 문제만 일단 맨날 풀다 보니까 이제 영어를 직접 영어로 손으로 이제 영어를 써본 경험이 많이 없어서 서술형을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랑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은 지금도 매번 서술형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장들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필수 구문들을 매번 학원에 와서 시험을 보고 서술형 시험 보듯이 이제 비슷한 유형으로 매번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에서 어렵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외웠던 지문 속의 단어가 아니라 동의어나 반의어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단어를 외우더라도 거기에서 파생되는 단어라든지 동의어, 반의어까지 매번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제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제가 한 번 더 통계 자료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진학사에서 표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1학년 1학기 때 1등급을 맞았던 아이들이 3학년 1등급 때가 거의 3학년 때까지 1등급이 이어지는 경우가 78%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실제로 진학사에서 이제 12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꾸준하게 이제 시험 성적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일단 1등급이 1등급으로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3등급으로 시작했을 때 1학년 때 이제 고3 때 1등급으로 끝나는 확률이 0.2%예요. 그래서 그만큼 일단 이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잘 시작을 해야 이제 마무리도 1등급으로 끝나는 확률이 78%라고 하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모든 과목이나 다 첫 시작이 중요하겠지만 영어는 일단 특히나 학교별로 영어 좀 스타일이 좀 달라요. 내신 스타일이. 그래서 용문고 영어 스타일에 맞게 공부 방법을 잡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능 영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이제 잘 모르는 친구들은 무조건 이제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다 해서 일단 영어는 나중에 시작해도 되고 조금 중요한 과목부터 내가 힘든 과목부터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착각하는 게 뭐 물론 90점을 넘으면 1등급이 되는 건 맞지만 1등급을 맞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1등급 비율이 가장 많이 나왔었던 2021학년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학생들별로 등급별 퍼센테이지인데요. 2021학년 때는 1등급이 여기 파란색인데 12.7%가 1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1등급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때가 코로나가 터지고 처음 수능을 시험 본 그때 해여서 1등급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연도가 좀 이야기가 많았었죠. 그래서 이번 연도가 역대급 수능으로 1등급 비율이 적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7% 정도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수능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2021학년도만큼 쉬워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학에서도 절대평가로 바뀐 이후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의 영어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평가로 바꾼 만큼 시험의 난이도도 올라가야 된다고 많이들 주장을 예전부터 해왔고요. 그리고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학에서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서 국어랑 이제 영어에서 좀 난이도 조정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수능이 조금 어려워질 거를 대비해서 뭐 물론 지금 영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그게 조금 그 성적대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려워질 걸 대비해보면 좀 배경 지식을 계속 쌓아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의 양도 좀 늘려야 될 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적절한 공부법과 올바른 공부법을 잘 배워서 계속 영어 공부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용문고 내신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시험 출제 경향, 그리고 내신 시험 범위, 그리고 용문고 핵심 문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용문고 출제 경향을 보시면 일단 뭐 보기 쉽게 그래프로 좀 보시면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 사실 이 문제들 같은 경우는 평이한 난이도예요. 그래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는 이제 수능형 문제랑 똑같이 출제돼서 뭐 주제가 뭐냐, 이 글의 순서가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여서 거저주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1, 2등급을 가르는 상위권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고난도 문제는 바로 어휘랑 어법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좀 자세히 보시면 지금 용문고 출제 경향을 문항별로 분석한 지금 표인데요. 일단 듣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용문고에서 매번 듣기 교재가 부교재로 같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 교재는 시중 교재를 사용하고요. 매년 바뀌는 추세예요. 그래서 아마도 작년에 쓰던 교재랑 또 바뀔 확률이 높고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듣기가 배점이 그렇게 낮지도 않아요. 그래서 15점에서 16점 정도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서술형이 한 문항이 나와요. 그래서 서술형이 원래는 이제 재작년 때까지는 애들이 어려워하는 서술형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듣기를 듣다가 마지막 문장에 대한 거를 영작해서 써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시험에 보면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문제로 영작이 출제됐는데 작년부터 좀 이게 쉬워졌어요. 그래서 작년 중간고사 때 1학기 중간고사 때 그냥 단순히 금액을 계산해서 그냥 금액 숫자를 써라 이렇게 나왔어서 좀 애들이 쉽게 나왔었는데 이것도 근데 그렇게 믿을만하지 못한 게 기말고사 때는 또 영작 문제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 그 난이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듣기 공부도 좀 꾸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제가 거저주는 점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객관식 문제들이 거의 쉽게 출제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는 3문제에서 2문제 정도가 이제 요약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뒤에서 예시문항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법 문제 경향을 보시면 어법 문제가 객관식으로 3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요것도 예전에는 용문고 스타일이 거의 용문고 시험은 어법이다 할 정도로 어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 어법 문항이 좀 줄었어요. 근데 그럼 줄었으니까 좀 좋다 이게 아니라 그 대신 난이도가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아예 통문장을 쳐놓고 여기서 틀린 부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법의 난이도가 좀 올라갔지 뭐 개수가 적어졌다고 해서 쉬워졌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으로도 나오고 주관식으로도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상위권 애들은 어법은 어떻게든 뭐 다 맞는 친구들은 다 맞는데 어휘는 꼭 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어휘 문제가 좀 앞으로도 좀 용문고 난이도 조정을 할 때 이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작년에 중간고사 때는 난이도가 쉬웠었는데 그때는 어휘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았어요. 근데 2학기 때 용문고 선생님들이 이번에 어렵게 낼 거다, 이번에 어려울 거다 했는데 그때 이제 어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어법보다는 어휘에 조금씩 난이도를 주는 시험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작 문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편은 아닌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부담이 없는 게 제가 찍어주는 문장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법적으로 중요하거나 내용적으로 중요한 문장들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장들을 좀 찝어주면 선별적으로 모든 지문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중요 문장들 외우고 들어간 친구들은 무난하게 영작 문제는 다 맞춰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용문고 출제 경향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듣기 영작 서술형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물론 작년에 이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때는 그냥 단순 계산이었지만 영작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도 그렇게 영작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문고 핵심 유형은 요약문 완성 서술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유형이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 조정을 할 때는 2문제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번에 어렵게 내야겠다 싶으면은 요약문 문제가 2문항이나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 요약문 완성 유형은 용문고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문고 시험은 어법과 어휘로 변별력을 주는 시험이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휘에 좀 많이 공부를 투자를 해야 될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좀 주목해야 될 점인데요. 교과서보다 모의고사 부교재라고 하죠. 모의고사 출제 비율이 더 높아요. 근데 여기서 좀 학생들이 억울해하는 게 모의고사 수업 자체를 안 해줘요. 그래서 모의고사 수업을 안 해주던가 아니면 뭐 그냥 강의를 틀어놓고 보라고 하던가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 하는데 모의고사에서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수업을 제대로 안 해주는데 근데 문제는 또 많이 나오고 해서 공부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문고 내신 시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제가 매년 봐왔던 거를 기준으로 예상해서 한번 적어봤는데요. 아마 교과서 비상공 1, 2과 들어가는 거는 확실하게 들어갈 거고요. 매번 교과서 2과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매번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3월에 모의고사를 보고 18번부터 40번까지 들어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듣기 같은 경우에도 평균 4과에서 5과 정도 들어가는데 한 과에 17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적은 양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26, 서술형 7문항은 매번 조금씩 바뀌긴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 문항 보실 건데요. 이게 실제로 작년에 용문고에서 나왔던 문항인데 그냥 보기만 해도 숨 막히지 않나요? 이게 지금 이 주어진 본문도 엄청나게 길었고요. 저는 지금 문제만 따가지고 온 건데 주어진 본문이 엄청나게 길고 거기에 들어가는 단어들 중에 영영풀이가 틀린 것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몇 개가 틀렸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리고 영영풀이도 완전히 틀린 풀이를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살짝 틀리게 해놔가지고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이거 영영풀이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엄청 헷갈려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어서 1등급이었던 애들도 이 3.1점, 배점인 요 문제는 다 틀려왔었어요. 그래서 어휘 공부가 저희 내신 대비 때는 영영풀이까지 꼼꼼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문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술형의 요약문 완성인데요. 일단 이 문제에서는 문제만 한번 잘 읽어봐 주시면, 지금 한글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읽어봐 주시면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했는데 가로 안에 있는 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첫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아서 쓰되 필요한 경우 형태를 바꿀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어렵냐면은 일단 요약문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내용을 내신 대비하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요약문을 한글로 채울 수는 있어요. 근데 단어를 변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B번에 정답이 discrimination이었다면 지문 속에서는 discriminate라고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사 형태를 명사 형태로 바꿀 수 있냐? 그럼 그렇게 바꿔야 하는 거는 정확하게 문장 구조를 보고 이 빈칸에 들어갈 게 동사인지, 명사인지, 투부정사인지, 분사인지 이거를 판단을 해서 스스로 학생이 단어를 변형해야 되기 때문에 어법과 어휘를 동시에 물어볼 수 있는 핵심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서술형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문고 내신 전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내신 대비 학습 전략과 저의 내신 프로그램 그리고 수업 및 관리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학습 전략에 대해서는요, 일단 듣기의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아이들이 범위가 많기 때문에 듣기의 오답률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듣기의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듣기 교재를 가지고 듣기 연습을 시키고 딕테이션, 받아쓰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영영풀이 문제가 난이도 높게 출제되는 것에 대비해서 저희는 교과서 주요 어휘들 영영풀이 대비 수업이 따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많은 지문이 출제되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 수업을 꼼꼼하게 진행하고, 그리고 손필기 자료가 제가 직접 이제 제작해서 전달이 됩니다. 요약문 서술형의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그랬는데 그걸 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신 1주차에서는 거의 이제 개념 설명과 내용 위주의 설명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2, 3주차 때 이제 킬러 유형 변형 문제가 제공이 되는데 요약문 유형만 쫙 모여져 있는 유형이 제공되고 이제 단어, 어휘 물어보는 유형만 쫙 제공이 돼서 이제 용문고에서 어려워하는 유형들 위주로 변형 문제가 제공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제 내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자면 일단 다양한 자료를 제가 직접 제작을 하거든요. 내신 대비 교재는 당연히 제가 직접 제작을 하는데 그 외에 일단 정리본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다 손으로 제작을 해서 손필기 자료 마지막에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문고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만 모아서 매주 고난도 유형의 변형 문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교재에도 변형 문제가 달려 있지만 그래도 매주 추가적으로 변형 문제가 부족하지 않게 나가기 때문에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또 내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일단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고난도 유형도 많이 풀어봐야 되지만 최상 퀄리티의 변형 문제를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형 문제도 되게 질이 다양해요. 되게 좀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도 되게 많아서 제가 직접 다 확인을 해보고 제가 제작하는 자료들도 있고요. 그래서 최상의 퀄리티 자료로 제공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매주 서술형 테스트로 핵심 구문들을 완벽하게 암기해서 요것도 그냥 전체적으로 본문 다 외워라 이게 아니라 제가 나올 만한 문장들만 골라서 이번 주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을 암기할 거니까 외워와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암기할 때는 똑같은 시험지로 저희가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뭐 처음에는 선택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본문 빈칸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난이도가 점점 상향하는 방식으로 시험지로 본문 암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주 다양한 유형의 변형 문제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약문, 다음에는 어휘, 그 다음에는 어법, 그 다음에 서술형 이런 식으로 매주 변형 문제가 제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및 관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문장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필수 문장을 선별적으로 암기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어법을 모르면 본문 암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어법에 대해서 기본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이 어법 때문에 이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학생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암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독해로 100% 내용이에 그래서 아이들이 지문을 다 읽고도 주제를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좀 문해력이 요즘 좀 부족해서 주제도 못 찾고 이제 요지도 못 찾고 어떻게 해석은 했는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논리적으로 독해하는 방법들을 연습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단어 테스트 보고 있고 서술형 본문암기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이제 과제 수행 여부나 이제 테스트 결과 문자 발송하고 부족한 친구들은 그 수업 외에 이제 다시 나와서 재시험을 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결석할 경우에는 추가로 영상으로 제공해서 결석 수업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제 자랑인데요. 이제 내신 적중률인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준으로 왼쪽에 보시면은 용문고 작년도 기출문제인데요. 서술형 문제예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형광펜으로 표시된 문장을 알맞게 배열하라는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제가 이제 대비 수업 자료로 나간 자료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손필기 자료로 제공한 자료인데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줄 때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핑크 색깔 형광펜 쳐놓은 게 서술형 대비다. 그 다음에 노란 색깔 형광펜 쳐놓은 게 어법으로 변형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필기 자료를 제공을 하고 수업도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밑줄 쳐줬던 서술형 대비 문장이 그대로 출제가 됐고 단 한 문제가 그렇게 적중한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총 3문제 정도 매번 뭐 시험에서 한두 문제 정도는 꼭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꼼꼼하게 보라색으로 필기된 거는 이제 동의어 또는 반의어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필기된 거 어법 그 다음에 핑크색으로 필기된 거 서술형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또 남자아이들 필기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잘 따라오긴 하는데 본인 필기를 본인이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이거를 근데 초반에 제공하면은 애들이 수업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제공해 주시니까 잘 뭐 나중에 그냥 그거 보고 공부해야지 하는데 제가 또 수업을 제대로 안 듣고 필기를 안 한 애들은 또 필기본을 안 줘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 잘 되게 열심히 잘 따라왔으면 너가 조금 이걸 보고 더 도움을 받아라 해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내신 대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지도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용문고 1 내신 분석 설명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